안녕하세요. 저 뒤에 후반부, 요약지 후반부 주택임대차 표시죠. 33페이지. 33페이지에 주택임대차. 그 맨 위에다 메모 오시면 돼. 처음 오신 분들. 맨 위에다가 조금만 메모 오시면 돼. 제3편. 채권. 제3편 채권 이렇게 쓰시고, 자, 제1장 총책, 제2장 계약, 사무관리, 부당이득, 제5장 불법행위 이렇게 써놓으시고, 공인중개사 시험은 이제 처음 오신 분들만 그래. 7, 8월 달 대비해서 7, 8월 달에 오셔도 합격시켜줄 테니 등록하시오. 우리들이 이렇게 했거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합격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기초를 가르쳐 드리는데, 이게 채권이 뭐냐면, 이게 처음 오신 분들 잘 들어. 채권이란 한문으로 쓰면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리를 채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채권은, 자 다시 얘기하면, 우리 사회는 맨 처음에 여러분들 중개사 공부로 입문으로 오시면 이걸 가르쳐야죠. 우리 사회의 구성 요소는 아마 생각날 거라고, 사람과 물건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사람의 물건에 대한 권리를 다 같이 물권, 그리고 사람의 다른 사람에 대한 권리를 채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지. 다시 한번, 특정인에 대한 청구권. 여기 채권이 뭐냐 그러면, 아무에게나 요구하는 권리다. 특정인에 대한 청구권이다. 여기서 이걸 잡으면 돼요. 특정인에 대한 청구권이다. 그런데 오늘 가는 길은, 우리는 공인중개사 시험은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최소한의 지식만 배우다 보니까, 채권의 발생 원인에는 법률 행위로 인한 경우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계약만 배운다고, 채권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계약이 이루어지면 물권 생긴다고, 채권 생긴다고. 채권 계약.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계약에는,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나오는 계약에는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최소한의 계약만 배우다 보니까, 우리가 배우는 계약은 매매계약,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 그 다음에 교환계약 3개 배워, 3개. 그러니까 이제 오늘 배울 주제가 임대차 계약인데, 따라서 여러분들 잘 들어야 돼.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계약이 이루어지면 물권 생긴다고, 채권 생긴다고. 요걸 기억해. 처음 오신 분 손 들어. 마음속으로만 들어, 마음속으로.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지면, 오늘 지금 임대차를 배우는데, 임대차라는 계약이 이루어지면 계약 당사자들에게는 채권이 생긴다, 그런 뜻이야 이게. 그래서 자 여기 봐. 이 임대차의 대상이 물건인데, 그 물건에는 크게 주택도 있고, 상가도 있고, 토지도 있고, 무슨 뭐 동산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임대차에서는 이런 걸 다 배우는 거고, 이제 지금 배울 내용은 주택만 대상으로 하는 임대차를 따로 배우겠다는 거야. 따라서 나 주택임대차 계약, 이걸 지금 배운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봐. 갑이 이 건물을, X 건물을 을에게 임대해 주겠다고 계약을 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해주겠다. 임차인은 매달 차임을 지급하겠다라고 하면 계약이 이루어져. 여기서 그럼 갑을 간에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지면, 임대인은 존속기간 동안에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으니 사용 수익하게 해줄 의무가 있어. 사용 수익하게 해줄 의무.
그러면 임차인은 뭐라고 약정했냐면 차임 지급했다고 약정했으니까 임차인은 차임 지급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보다 사용수익 의무, 차임 지급 의무. 이제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존속 기간 동안에 이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 경매로. 그러면 경매로 소유자가 경락인이라는 사람에게 바뀌면 그거 배우려고 그래. 임차인은 새로 건물을 산 사람에 대해서도 약속 지키지 할 수 있다 하면 이게 뭐냐고. 이게 채권은 아까 막 아무나 붙잡고 특정인 그만 저렇게 이 얘기했는데 있다 하면 가. 여기서 있다 했어. 어디서 했어 있다 소리가. 그러니까 이걸 기억해 줘야 돼. 지금 포인트가 뭐냐면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에게나 특정인에게만. 그래서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지면 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차임 주시오는 차임 채권이 생기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네가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해주겠다고 했으니 사용 수익하게 해주시오는 임차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임차권은 아무에게나 약속한 사람에게, 그러니까 약속한 사람에게 사용 수익하게 해주셔야 돼. 여기까지 설득돼야 안 돼. 그런데 건물이 팔리면 임차인은 새로 건물을 산 사람에게 약속 지키지 할 수 없다 이게. 그래서 민법에서는 이 건물의 621조에 의해서 이 건물에 임차권 등기해 놓으면 이 을은 갑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도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데, 자 당사자가 아닌 이 당사자가 이 사람이야. 이게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을 때 그런 효력을 따라서 대항력. 그래서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이 임차인이 이 건물에 대해서 인도를 해놓고 주민등록 들어보셨나? 그런 말 들어보셨어? 그럼 주민등록을 해두면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에 대해서도 갑과 체결한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대항력이라고 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특징이 뭐냐면 민법에서는 이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을 인정하는 방법이 민법에서는 하나밖에 없다고. 621조에 의해서 임대인의 협력을 통해서 등기하면 되는데 임대인이 등기해줄 의무가 없다는 것이야, 판례가. 그러므로 일반적인 물건 임대했을 때 임차인이 등기를 해서 이 건물에 등기를 해서 대항력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주택이나 상가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협력을 통해서 등기 안 해줘도 임차인이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등기와 같은 효력을 인정하겠다고 해서 만들어 놓은 법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다. 그 말의 핵심이. 이해하셨어? 그래서 임차인이 자 따라서 뭐냐 대항력이 뭐라고 그랬냐면 갑을 간의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의 효력은 계약을 안 한 사람에게도 미쳐 체결한 사람에게만 미쳐. 이게 계약의 효력이라고. 근데 체결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도 계약이 미치는 효력을 무엇이라고 그래? 다시 한다 이제. 지금 대항력이 뭐냐 그랬으니까 스스로 머릿속에 이해가 갔나? 대항력이 뭐라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도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효력. 한번 해본다. 시작. 근데 그렇게 하려거든. 아무에게나 막 계약을 했으면, 아니 그러잖아. 우리 일반적으로 매매계약 했으면 아무나 붙잡고 대금 달라고 그래. 매매계약 한 사람에게 해야 돼. 그래. 혼인하기로 했으면 아무나 붙잡고 혼인하자고 하냐. 약속 한 사람에게 해야 한다니까, 이 계약의 효력이. 따라서 그 계약의 효력을 두 사람만 지켜야 되는데 특정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도 지켜라고 하는 방법이 있더라. 그런 방법이 다 같이 등기 해놓으면 되는데 등기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임대차는 등기해야 돼, 안 해도 돼 하는 방법이 있다. 이것을 만들어 놓은 법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이야. 그러면 만약에 자 이제 정리해보자. 갑을 간의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이 건물 상난 을구에 임차권 등기를 해놨어. 임대인의 협력을 통해 등기했다고.
그 후에 경락인이 남아. 경락인이. 그러면 경락인에게도 약속 지키시 헐수 이따 그게 대항력이야 이게. 근데 등기하는 방법이 쉬워 안 쉬워? 임대인이 교회 안 다니면 해줘 안 해줘? 안 해준다고 교회 안 다니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계약 체결할 때 임대인이 교회 다니는지 그 먼저 확인해야 돼. 안미 다니나 안 다니나? 저런. 그래서 일단 그냥 하는 얘기고, 따라서 임대인이 교회 안 다니면 등기를 해주더라 안 해주더라? 안 해준다. 그럼 임차인이 혼자서 등기와 버금가는 효력을 만들어 놓은 것이 주택임대차인데, 그거에 따라 그것이 주민등록이다. 그거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포인트가 그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책은 33페이지에 임대차 중에서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 계약을 배운다는 거예요. 임대차 중에서 주택의 임대차. 아시겠음? 그러면 이제 33페이지에 그러면 자, 우리는 자, 여기 이제 계약을 체결해. 그러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자, 들어.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주임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 갖춰야 되냐 그거 얘기야. 그럼 일단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당사자가 있을 텐데, 이때 임차인은 이렇게 이제 이거 배운다는 거예요. 그럼 임대인은 우리 민법에서 배울 때 채권 계약이므로 임대인은 건물 빌려줄 때 소유권 없어도 된다 이걸 배웠어. 남의 물건도 임대할 수 있어. 이렇게 타인 소유의 물건도.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계약을 체결해서 이 건물이 주택인데 지금 경매가 진행 중이야. 경매가 진행 중인데 A가 내가 2억에 사겠다고 최고가로 신고한 매수인이야. A가 내가 그 건물을 5억에 사겠다라고 법원에 경매 절차에서 최고가로 신고했어. 근데 이 사람이 아직 경락대금은 납부했음 안 했음? 안 했어 아직은. 근데 요 사람과 을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인도와 주민등록과 확정일자를 마쳤고, 그 요때 이제 경락대금이 납부되고, 그리고 여기에 A가 경락대금 납부하면서 등기 마치고 여기다가 A가 저당권 설정해 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쳤는데 확정일자도 받았단 말이야. 근데 그 후에 저당권자가 나타나면 저당권을 우선해야 되는가 임차인을 우선해야 되는가 문제가 생겨 이렇게. 그래서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는데,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이 임대인에게 따른다 적법한 임대 권한은 있어야 된다. 이것이 판례라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최고가 매수 신고인은 아직 건물의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 상태지. 그래서 이 사람과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계약 자체는 유효야. 계약 자체는. 근데 주임법에 의해서 보호받을 수는 없다. 그것을 먼저 알자는 거야. 그래서 1번 봐. 1번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대상에서 양가로 1번에 기억번의 임대인은 적법한 임대 권한은 있어야 된다. 우리 시험 여기까지만 나왔어. 그러면 도대체 적법한 권한이 있어야 된다고 했을 때 그와 관련되어 있는 지문이 판례가 외워본다. 최고가 매수 신고인은 이렇게 최고가 매수 신고인은 아직 적법한 임대 권한은 없는 자다. 그렇게 외워놓아 버리면 돼. 그럼 우리 시험은 자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체결해서 주임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계약을 체결할 텐데 당사자의 임대인은 주임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으려거든 임대인은 임대 권한은 적법하게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된다. 요거에 오면 되고, 그러면 도대체 야 적법한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이 누구냐 물어보면 내가 그 예를 가르쳐 준 거야. 다 같이 최고가 매수 신고인. 적법한 임대 권한이 없다. 이 정도 아시면 돼.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무주택 서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야 이게. 무주택 서민. 그러니까 무주택 서민은 법인이겠어 자연인이겠어. 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데, 따라서 법인이 갑소유의 건물을 법인이 임차해서
법인이 임차해서 그 법인이 기업인 어떤 그 사원들에게 임대해 주어서 사원이 주민등록 마치면 보호를 받느냐 안 되는데, 다만 이 법인이라도 내어버려 공익법인, 중소기업 법인, 법인하고 다 되는 게 아니야. 한국토지주택공사 또 중소기업 법인이 법인이 계약을 체결하고, 잘 들어, 그 법인이 선정한 전차인이 있어. 전차인이 전차인이 건물을 넘겨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법인도 예외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 얘기하기에. 오른쪽을 봐. 이음번에 한번 읽어본다. 공익법인, 중소기업 법인이 임차해서 누구에게? 무주택 서민에게 전대해서 전차인이 주민등록을 마치면, 자, 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을 해, 법인이 대항력 취득을 해.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 법인은 원칙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 근데 보호받는 사람이 누구요? 거기 공익법인, 그리고 또 누구? 법인은 안 되지만 두 사람만 예외적으로 된다. 그럼 어려워,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걸 어렵다고 하면 공부를 안 돼. 이거 빨리 환불해서 가야 된다고, 이런 것들은. 그래서 자, 봐, 여기 봐. 주택임대차 일단 계약을 체결해야 될 거 아니야. 임대인과 임차인이 나타나야지. 그럼 임대인은 아무나 임대인이 돼야 돼? 적법한 권한이 있어야 돼? 그래. 임차인은 자연인이어야 된다. 근데 법인도 되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있어, 없어? 예외적으로 인정 보호받는 법인이 누구라고 그랬어? 또 하나는? 그래, 나올 가능성은 없지만 알고는 가는 거예요. 그런 거. 중요한 것은 대항력이라니까. 주택임대차에서는 중요한 건 대항력. 그래서 자, 이렇게 했어.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항력을 갖춰야 되는데, 건물을 넘겨받고 주민등록을 마쳐. 건물을 넘겨받고 주민등록을 마친다. 그럼 여기서 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가 있을 것이고 목적이 있을 텐데, 그 목적에서 객체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이 대상이 되는 주택은 그냥 그렇게 되면 돼. 다시 사실상 주거용 건물. 그러면 사실상 주거용 건물은 계약 체결 시를 기준으로 한다, 그런 뜻이야, 이게. 그래서 주택의 대상은 사실상 주거용 건물이면 돼. 그리고 미등기 전세주택도 돼, 안 돼? 되고, 중요한 것은 대지에도 미치 안 미쳐, 효력이. 그게 중요한 것이야, 이게. 임차주택 효력은 대지에서도 우선 변제권도 있고 대항력도 미쳐, 대지에 대해서. 근데 거기다가 대지에다가 몇 줄 것이요? 자, 여기 봐. 이 갑이 소유하는 건물에 대해서 을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이게 X 토지와 Y 건물이 있을 때, 잘 들어. 그러면 이제 이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쳤다면 대항력이 생겼어. 그런데 그 후에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나서 건물을 산 사람은, 갑으로부터 건물을 산 사람에게는 대항력이 미쳐, 안 미쳐? 미치니까 이 사람에게도 계약의 효력을 주장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대지만 산 사람은 대항력이 미치지 않다. 거기다 밑줄 그으셔. 대지만 양수인은, 대지만을 양수한 자는 임대인이 아님, 이렇게 써놓으면 돼. 대지만을 양수한 자는. 자, 어쨌든 임차주택의 효력은 대지에도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친다. 그러니까 대지에는, 에어바래, 대항력은 미쳐, 안 미쳐? 안 미쳐. 대항력은 안 미치고 우선 변제적 효력은 미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대항력은 미치지 않다. 우선 변제권은 미치고 안 미치고. 그리고 두 가지를 구별해. 임차주택의 대지에는 대항력은 생기지 않는다. 근데 우선 변제권은 있어, 없어? 이렇게 하시면 돼, 이렇게. 그 다음에 주민등록은 그냥 읽어보셔. 주민등록은 가족도 되고, 그러면 그 가족은, 여러분, 가족은 한 집에서 사는 가족이어야 돼.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은 안 된다고. 이게 한 세대의 가족, 이렇게. 그 다음에 전차인도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주민등록의 효력 발생 시기야. 주민등록의 효력 발생 시기. 우리는 전입신고를 하면 그 주민등록 언제 효력이 생기냐면, 우리는 동사무소에 서류를 제출하면 그게 2달이라고 그래. 서류를 제출한 때 생기겠어?
주민등록부에 기재했을 때 생기겠어. 기재를 수리라고 한다고 얘기해. 그러니까 거기다 몇 줄을 굽히는데. 자, 2번에 양가로 2번에 주민등록 신고의 효력 발생 시기는 도달시다, 수리시다. 수리시. 그 정도만 아시면 돼.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해보자.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잘 봐.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주거용 건물을 인도받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을 마치면, 주민등록을 마쳤다 그러면 이것을 따라서 대항요건, 갖춤. 이걸 대항요건을 갖추었다 이런 말을 써. 그런데 대항요건을 갖추었으면 이제 여기 잘 봐. 이 건물에 갑이 소유하는 건물의 을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쳤다면 대항력을 갖추었다 이런 말을 써. 그런데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인도와 주민등록을 10월 20일 날 갖췄는데 이 건물의 전에 이 건물을 토지야 건물이야 건물의 앞에 저당권이 있다면 자 이렇게 되지. 건물만 놓고 보면 저당권이 있어. 그리고 임차인이 여기 있었고 그러면 저당권자가 경매를 하면 경락인은 이 땅을 경락받은 사람은 자 저당권자와 경락인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권리는 소멸한다. 그러므로 앞에 저당권이 있었고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대항요건은 갖추었어도 이런 사람들을 대항력 없는 임차인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거기 한번 봐. 자 인도 주민등록 그러면 그림을 봐.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대항요건 갖춤. 거기에 두 개로 화살표가 나간다고. 대항요건 갖춘 경우에는 따라간다. 대항력 없는 임차인. 하나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 두 가지. 이걸 포인트야 이게. 여러분들 이게 구별해야 돼. 오늘 구별할 거 요것만 아시면 돼. 자 다시 한다. 이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 10월 20일 날 갑과 을이 10월 20일 날 계약을 체결하고 인도와 주거용 건물을 넘겨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10월 21일 날부터 이 건물에 대해서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에게 너는 임대인과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우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건물에 저당권이 있어버리면 저당권의 특성상 저당권자가 경매 오면 저당권자가 경매는 경락인이 나타날 텐데 저당권자와 경락인 사이에 존재하는 양립할 수 없는 모든 권리를 소멸해버린다는 것이야. 그러니까 임차권도 소멸해 안 해? 소멸하니까 대항력 없다 이렇게 말을 써. 그럼 여기 봐. 이 건물에 저당권 이제 이 건물에 건물만 놓고 본다. 이 건물에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쳤는데 그 후에 저당권이 생겼어. 그러면 저당권자와 경락인이 나타났는데 저당권자와 경락인 사이에 있어서 그 전에 있었어. 그러니까 대항력 있는 임차인 이렇게 이해해 놓으면 돼. 따라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의 경우에는 경매의 경우에도 간다 살아있다. 살아있다. 대항력 없는 임차인은 경매의 경우에는 소멸한다. 구별하시겠냐고. 이 손 들어 구별 못 하시는 분들. 왜냐하면 그거 못 하면 나가야 소용없으니까. 그래서 자, 잘 들어봐.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쳤다면 다르다. 대항요건 갖추었다. 그러면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쳤다고 해서 다 대항력이 있냐 없냐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순위를 봐야 돼. 등기부에. 그래서 선순위이면 대항력 있는, 선순위가 아니면 대항력 없는. 아시겠지? 그렇게 해결하자고. 구별하시겠냐고 처음 오신 분들도. 됐네. 그러면 여기 봐.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쳤는데 그 전에 저당권이 있었다면 대항력 없어. 그러면 이 사람은 임차인이 임대인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 2억을 주고 2억을 주고 5년 동안 살기로 했거든. 5년. 존속기간은 몇 년? 5년. 근데 그 앞에 저당권이 있어. 저당권자. 그러면 저당권자 경매 오면 경락인 나타날 텐데 자 경락인에게 보증금 좀 주시오 헐수. 보증금 달라고 그러면 경락인이 네가 나에게 줬어? 저런 이렇게 눈을 흘기면서 쳐다보지도 않아. 그냥 보증금 다 뜯게 안 뜯겨? 건물도 넘겨줘야 돼 안 넘겨줘야 돼? 점유하는 순간 이 사람은 새로운 소유자에 대해서는 불법 점유자가 되니까 손해배상 다 해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완전히 쫓겨나야지. 그래서
대항력 없는 임차인도 이런 사람들 불쌍해 안 불쌍해? 가엾잖아 이게. 이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이 에어버려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그게 3번 보증금 중 일정액의 우선 변제라는 제도라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번은 잘 봐. 3번 번호 오른쪽 왼쪽에 보면 보증금 중 일정액의 우선 변제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 대항력 없는 임차인. 대항력권은 갖췄어 안 갖췄어? 대항력권도 안 갖추면 대항력 있네 없네 말할 필요도 없어. 그래서 자 대항력권 갖췄는데 대항력권은 갖췄는데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있을 수 있어. 대항력 없는. 그러면 대항력 없는 임차인은 쫓겨나야 되니까 이 사람도 보호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이 사람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만드는 제도가 다 같이 보증금 중 일정액의 우선 변제. 보증금 다여 보증금 중이야. 보증금 중 일정액의 우선 변제를 여러분들 중개사법에서는 이렇게 써놓으면 돼. 최우선 변제다 이런 말을 쓴다고. 최우선 변제. 그러면 자 보증금 중 일정의 최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단 대항력권은 갖춰야 돼 안 갖춰야 돼? 확정일자는 받아야 된다 안 받아도 된다? 여러분 확정일자는 잘 들어. 확정일자라는 제도는 계약서에다가 국가에서 인정하는 날짜를 받아오는 확정일자는 배당에 참여하기 위해서 만들어온 제도야. 배당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대항력권과 확정일자는 전혀 다르니까 성질이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확정일자를 받아놓으면 여러분다 우선 변제권. 그러면 그냥 듣고 말아. 우선 변제라고 하는 것은 경매에서 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우선 변제권이라고 그래. 그러면 자 보증금 중 일정액의 우선 변제는 배당에 참여한다 못한다? 하지 어째 못해. 우선 변제는 배당에 참여한다 금방 했더니 또 다시 우선 변제는 배당에 참여한다 못한다? 한다니까. 최우선 변제 있잖아 이 사람도. 근데 이 사람은 대항력 있는 없는 임차인은 원래 대항력 없는 임차인은 배당에 참여 못 하잖아. 근데 이 사람이 보증금 일정의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은 보증금이 많아야 돼 소액이야 돼? 보증금이 소액. 그것이 따라서 1억 1천 1억 6천 5천 거기를 한번 봐버려. 3번에 일정액의 범위에 1억 1천이야. 1억 1천. 그리고 과밀 억제권역 얼마? 1억. 광역시는 6천. 그 밖의 지역은 5천 이렇게 돼 있어. 근데 그거 외울 필요 없고 1억 1천만 하나 기억해놔. 서울 정도만. 그러면 서울은 보증금 1억 1천은 여기 얼마까지 하면 3분의 1까지야. 3분의 1. 3으로 나눠버리면 돼. 그래서 3으로 나누면 얼마야? 3,700까지. 그리고 경락대금의 3분의 1 범위 내에서 2분의 1 범위 내에서 그래 니은번 일정액이 2분의 1을 초과해버리면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해서만 우선 변제권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 최우선 변제를 받으려거든 일단 계약은 유효해야 돼 무효해야 돼? 계약은 유효. 그리고 임도 주민등록 갖췄어야 돼 안 갖췄어야 돼? 갖춰야 돼. 그리고 보증금이 한 5억씩 돼야 돼? 소액이야 돼? 그러니까 서울은 얼마? 1억 1천 이하인 경우 자 보증금 1억 1천 중 일정액이 얼마? 3,700까지 정도. 후순위보다 선순위보다 먼저 받겠다. 그럼 이 사람은 임차주택의 이 건물 X 건물에 대지도 있어. 대지 Y. 그러면 대지만 먼저 경매가 이루어지면 소액 임차인은 대지의 경락대금에 대해서도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 돼. 우선 변제권은 대지에도 미쳐 안 미쳐? 미쳐. 이렇게 우선 변제권은 최우선 변제권도 미치고 우선 변제권도 미쳐. 그럼 자 여기 먼저 정리해보자. 그럼 확정일자 받은 임차인은 보증금 중이요 보증금 의야? 보증금 전액에 대해서 확정일자 받아놓으면 보증금 전액에 대해서 우선 변제 받아. 근데 여기서 이 최우선 변제는 이제 이해하시면 돼.
최우선 변제는 자기보다 나중에 온 사람, 먼저 온 사람, 먼저 온 사람에게 최우선 변제 받는 거고, 우선 변제는 따라서 나중에 온 사람, 나중에 온 사람보다 받는 게 우선 변제야 이게. 그러면 자 여기 봐. 이 건물에 임차인 인도와 을이 인도와 주민등록도 마치고 확정일자도 받았어. 확정일자. 근데 여기에 선순위 저당권이 있어. 그러면 대항력 있느냐 없느냐? 없는. 확정일자 받았지? 우선 변제권은 있어. 그럼 이 사람은 이 목적물의 경매가 이루어지면 저당권자가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임차인이 또 다음에 받고, 그 다음에 여기 후순위 있지? 요 사람보다 먼저 받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보다. 자, 확정일자라고 하는 것은 우선 변제란, 이해 잘해야 돼. 우선 변제는 자기보다 먼저 온 사람보다 나중에 온 사람보다. 그래. 그래 확정일자 받아두면 일단 우선 변제권이 있어 없어? 있어. 이렇게 우선 변제권이 있다고. 그럼 이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보다 후순위보다 먼저 받는다는 거지, 선순위보다 먼저 받는다는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선순위보다 먼저 받는 경우를 뭐라고? 최우선 변제. 그것도 보증금 중 일정에게 우선 변제. 그러면 이제 정의만 알면 돼. 임대차에서는 따라서 대항력이 뭔지 알면 되고, 자, 우선 변제와 따라서다.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 요 세 개념 알면 끝나는 거야 이게. 그럼 정리해. 우선 변제를 받던 최우선 변제를 받던 대항 요건은 갖춰야 돼 안 갖춰야 돼? 갖춰야 돼. 그러면 자 이제 이 사람이 말을 만들어 보자. 인도 확정일자 받았으니까 대항력도 있고 확정일자도 대항 요건도 갖추고 확정일자도 갖췄어. 근데 여기에 저당권이 있어버리면 대항력 있는 우선 변제 없는 우선 변제. 자, 밑으로 내려와봐. 확정일자. 확정일자를 손으로 오셔봐. 짚어. 확정일자에다가 짚었나? 그럼 여기 아니 대항요건 갖추고 확정일자 갖췄다는 거요. 여기까지 왔어? 근데 오른쪽으로 봐. 확정일자 오른쪽에 다 대항력 있는 우선 변제권, 대항력 없는 우선 변제권.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은 대항력 있냐 없냐 그걸 먼저 해결해야 돼. 자, 그러면 대항력 있냐 없냐, 일단 대항력 있는 임차인, 대항력 없는 임차인 해놓고 확정일자 받아놓으면, 자 이제 여기 보자. 주택임대차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 근데 공부를 주택임대차의 최단 기간은 2년이다. 2기 연체하면 해지할 수 있다. 보증금을 증액할 경우에는 1년에 20분의 1을 넘지 못한다.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는 기준금리, 대출금리의 1하를 또는 무슨 한국은행이 정한 기준금리의 3.4%를 더한 이유를 초과하지 못한다. 그런 거 공부해 놓으니까는 해놓고는 문제 딱 이런 거 내면 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먼저 해결해야 돼. 자, 보자. 이 건물에 을이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쳤고 여기에 저당권이 있다고 봐. 건물에. 그럼 일단 대항력 없는. 그리고 자 이렇게 됐는데 이 건물에 확정일자 받았는데 여기에 저당권이 요때 나타나서 대항력 있는 우선 변제권자. 아시겠어? 그러면 이제 대항 요건을 갖추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이제 요거 이제 중요한데 잘 봐. 어디? 지금 이 건물에 대해서 을이 갑의 건물에 대해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쳤는데 여기에 저당권이 여기 없어. 지금 없다고. 그럼 이 건물을 나중에 건물을 산 사람은 자 여기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쳤으니까 일단 대항력권 저당권이 없으니까 대항력 있는. 그 후에 건물을 샀으니까 건물을 산 사람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을의 입장에서는 갑과 병은 같은 사람이야 별개의 인물이요? 같은 사람이지. 그러므로 임대차 존속 중 임차물을 양수한 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임대차 존속 중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자 임차인은 대항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럼 대항해야 돼? 안 해도 돼? 안 해도 된다고 여기서 중요한 게. 그래서 임대차 존속 중, 이 존속 기간 여기라고 보자. 기간 만료. 임대차 존속 중 건물 소유자가 바뀌면 임차인은 꼭 대항해야 돼? 나가도 돼? 나가도 돼. 그래서 이때 임차인은 나갈 수 있어. 그럼 나갈 때는 누구에게 보증금 받고? 원래의 이 사람에게 받으면 안 되잖아. 다시 한번 원래의 임대인. 그러니까 임대차 존속 중 임차물의 양도가 이루어지면 임차인은 대항해야 된다. 대항해야 돼? 나가도 돼? 원래 계약은 갑과했잖아. 계약은 그냥 갑과했는데 새로운 소유자가 나타났는데 보니까 이 욕심이 여기 두둑두둑해. 욕심이 이 돼지 같아. 그리고는 이상하게 말이야 이 각시 다리나 쳐다보고 다니고 있어. 이게 불안하잖아. 그러면 같이 계약을 유지해 나가서 나가야 되겠어. 그래서 나갈 필요가 있을 때는 다른다. 원래의 임대인과 계약을 해지하고 원래의 임대인에게 보증금 내놓으라고 할 수 있다고. 원래 임대인. 그랬더니 갑이 뭐라고 하냐면 야 보증금 내. 그랬더니 아 이 사람이 안고 샀어. 이런 씨 안고 샀냐. 내가 보증금 너한테 줬지 자식아. 이 사람에게 줬어. 안고 샀대. 그런 니 둘이 안고 샀던가 둘이 보듬고 샀던가 자식들아. 이게 두 사람 문제고 임차인은 원래 임대인에게 보증금 받고 나갈 수 있다. 그러면 안 내놓으면 어떡할래? 그래서 법을 배워. 그럼 안 내놓은데 그럼 소송 제기하면 100% 패소 온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안 내놓는다고 해서 그걸 나한테 물어보면 망치로 새겨요? 안 내놨을 때 법을 공부하잖아. 법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그걸 안 내. 하여튼 그래서 이 을은 여기서 나가고 싶으면 원래의 임대인에게. 그럼 기간이 만료되면 여기서 물어본다고. 기간이 만료되면 대항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기간이 만료되면 을은 갑 또는 병에게만. 이게 시험에 나온다고. 존속기간 중 임차물의 양도가 이루어지고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이렇게가 연결이 돼야 돼. 존속 중 임차물의 양도가 이루어지고 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은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야. 양수인에게만이야. 그것이 그렇게 쉬운 놈 것을 가지고 틀리고 오냐고. 이런 게 이제 해결된 거야. 그 다음에 존속기간 중 이 땅에 저당권이 있었나 봐. 건물에는 없어 지금. 그래서 땅의 대지에 임차주택에 소지하는 대지에 저당권자가 있어서 저당권자 경매에서 땅만 경락받았어. 그러면 땅만 경락받은 사람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아니야. 그냥 그 사람에게는 대항하는지 이 사람에게 보증금 내놓으라고는 못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설득됐어? 그래서 자 보면 자 4번 봐. 4번에 임대차 존속 중 임차물의 양도가 이루어졌을 때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자 4번의 안가로 1번 임차물 양도 시 보증금 반환 의무자는 누구요? 원칙이? 아니야. 원래의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의무를 면하는 게 원칙이라니까. 원칙은 이해가셔? 근데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해버리면 면해 못 면해? 원칙은 양수인이 보증금 반환 이 사람이 임차주택의 양수인에 해당하므로 새로운 소유자에게 보증금 받아야 되는데 꼭 대항해야 돼? 안 해도 돼? 대항하고 싶지 않으면 원래의 임대인에게 받고 나갈 수 있다는 거야 이게. 그래서 오른쪽에 써놓으면 돼. 임차물 양도 시 보증금 반환 의무자. 오른쪽에 원래의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의무를 면한다 써놨지? 오른쪽에 써. 거기다가 대항하기 원치 않으면 대항하기를 원치 않으면 원래의 임대인과 계약을 해지하고 대항하기를 원치 않으면 원래의 임대인과 계약을 해지하고 원래의 임대인에게 보증금 받고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써놓으면 돼. 꼭 대항해야 돼? 대항하지 않을 수도 있어. 그래 대항하기 싫으면 원래 임대인과 계약을 파기하고 나가겠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설득이 됐어요? 그 다음에
임차인이 대항하고 싶으면 대항해도 되고 그래서 자 일단 그렇게 돼 있어.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임차인이 이제 여기서 봐. 이 살다가 임차인이 자기가 건물을 경락받아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임차인은 이 건물에 대한 임차권도 있고 소유권도 있다 보니까 임차권과 소유권이 한 사람이 갖게 되지. 임차권은 없어져 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이 사람이 임대인이 돼버렸지. 그러니까 임대인에게 자기에게 보증금 내라고 하는 결과가 된다고. 그래서 원래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의무를 면한다 이렇게 돼버려. 거기다 밑줄 그셔. 임차인 양가로 2번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경락받았다. 자,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해서 경락을 받으면 자기가 임대인이 돼버렸지. 그러니까 원래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권은 존재한다, 소멸한다. 이런 것만 몇 가지만 주의하면 다 맞춰버려. 혼동으로 소멸해버렸어.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사면 임차권은 혼동으로 어쨌다고? 소멸. 그러니까 보증금 채권도 소멸 이렇게 돼버려. 그 다음에 이게 자 여기 봐. 임대차가 존속이 봐.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이 보증금 2억을 걸었다고 보자. 보증금 2억을. 그러면 이제 임대 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인에게 보증금 2억 주시 할 수가 있어. 응? 근데 이 을이 A에게 2억 빚이 있다고 봐. A에게. 그러면 임대 기간이 만료되면 이 을은 A에게 갑으로부터 보증금 2억을 받아서 A에게 줘야 돼. 빚을 갚아야 돼. 근데 A는 임차인을 못 믿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소송을 제기해서 A는 판사야. 임대 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인으로 하여금 보증금을 나에게 주도록 판결을 내려다오. 따라서 전부 명령. 그럼 판사는 그래? 그럼 이렇게 돼. 판사는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임대인아 너는 기간이 만료되면 돈을 임차인에게 주지 말고 요 임차인의 채권자에게 주어라. 이게 판결이 떨어져. 그러면 이 사람은 원래 을에 대한 채무자였는데 임차인이 채권자에 대한 채무자가 되지. 이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따른다. 제3채무자. 여기서 소송을 제기해서 갑은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돈을 임차인에게 줘야 돼. 임차인의 채권자에게 줘야 돼. 이렇게 판결이 떨어졌다고. 이것을 따른다. 전부명령 채권자. 근데 판결이 떨어지고 나서 건물이 팔렸다는 거예요. 지금 판결이 떨어지고 나서 건물이 팔렸어. 그러면 전부명령 채권자에게 돈을 갚아야 될 사람은 판결 떨어진 원래 임대인이요, 새로 건물을 산 사람이요. 따라선다.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소송이 갑이 이렇게 주라고 판결 떨어졌는데 건물이 팔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새로운 임대인이 되었지. 이 갑의 권리 힘으로 이 사람이 승계했잖아. 그러므로 전부명령 채권자에게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은 양도인이야, 양수인이야? 이 사람을 제3채무자라고 불러. 제3채무자는 양수인이 채권자에게 보증금 반환해야 된다. 이렇게 말한다고. 설득됐나? 거기 읽어본다. 자, 3번. 보증금 반환 채권이 가압류된 후 임차물의 양도 시 가압류 채권의 효력은 양도인에게, 양수인에게. 그래. 양수인에게만, 양수인에다 몇 줄 것이고 양수인이 제3채무자가 된다. 이렇게 써놓으면 돼. 제3채무자. 양수인이 무엇이 돼? 제3채무자. 이 사람이 제3채무자라고 그래. 그럼 제3채무자가 그냥 쉬워. 갑은 원래 을에게 보증금 반환 채무자잖아. 을에게. 근데 을에게 줘야 돼? 을의 채권자에게 줘야 돼? 그래. 이 사람에 대한 채무자를 제3채무자라고 한다는 거예요. A의 채무자는 을. 근데 갑이 이렇게 줘야 되므로 제3채무자는 누가 되었어? 갑이 되었다. 그 말은 전부명령이나 압류명령이 이루어지고. 결론은 에어바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안 한다? 제3채무자의 지위도 승계한다, 그런 뜻이야. 제3채무자의 지위도. 그렇게. 그 다음에 4번. 임차주택의 양수인에 해당하는 자냐? 이제 물어볼 텐데, 임대차 존속 중
대지만 경락받은 자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아니다. 설득됐어요? 그러니까 대항력 있냐 없냐와 관련된 내용들이 거기서 시험에 다 나와버려. 거기서. 그 다음에 위로 가서 여기 대항력 없는 임차인에게는 보증금의 우선 변제다. 보증금 중 일정액이다. 보증금 중 일정액의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데 여기 그럴 보증금 중 일정액 우선 변제를 받으려면 확정일자 갖춰야 돼? 안 갖춰도 돼? 안 갖춰도 된다니까. 여기 눈에 잘 봐. 그 눈에. 따라서 대항력 없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보증금 중 일정액의 우선 변제. 그러면 이 사람은 확정일자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래. 그럼 받아야 된다고 한다면 확정일자도 요건이라고 하지. 근데 확정일자 있어야 없어도 없어도 돼. 대항 요건은 갖춰야 돼 안 갖춰야 돼? 자 그러면 3번 봐. 위로 가서 3번. 보증금 중 일정액의 우선 변제 요건은 경매 등기 전까지 대항 요건을 갖춰야 되고 가만히 있어야 돼? 배당 요구해야 돼? 배당 요구해야 돼. 그 다음에 자, 이 건물이 봐. 이 X 건물이 상가 건물이었어. 상가. 근데 상가 건물이었는데 여기서 이 갑이 상가 건물이었는데 여기다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해서 갑이 주거용으로 주택으로 용도 변경해서 을에게 임대했는데 이 상가 건물이었을 때 옆에 근저당권이 있었어. 근저당권이. 그리고 주거용으로 변경되었어도 근저당권은 그대로 따라오다 보니까 그걸 임차인이 보증금이 얼마냐면 서울에서 1억 1천이야. 그러면 상가 건물이었는데 주택으로 용도 변경해서 계약을 체결해서 이 주택에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전에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 이 사람도 근저당권자보다 최우선 변제 받을 수. 하여튼 최우선 변제 받느냐 안 받느냐는 따라서 계약 체결시. 체결시를 기준으로 해서 정해져. 따라서 자 3번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무실용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 변경되어서 이를 임차한 소액 임차인도 보증금 중 일정액을 선순위보다 우선해서 받을 수 있다. 지금 어디 배웠어? 3번에 양가로 3번에 기억번 한 거요? 그 다음에 여기 봐. 그럼 임대차가 종료가 되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 줘야 될 텐데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해 주지 않으면 임차인은 확정 판결에 의해서 경매하든가 아니면 여기다가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등기해 놓고 이사 가든가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임대차가 종료되었을 때. 그런데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 빼주지 않아서 임차인이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등기해 놓고 이사를 갔더니 그 후에 소액 임차인이 들어올 수도 있었지. 그럼 요 사람은 임차권 등기 명령 해놓고 떠난 임차인보다 먼저 최우선 변제 받을 수는 없다. 그것이 몇 번이냐면 자 3번에 니은 번 봐.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시작. 임차권 등기 후 그 건물의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의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아까 자 보증금 중 일정액의 우선 변제는 임차 건물의 대지에도 미쳐 안 미쳐? 미쳐. 대지에도. 그런데 여기 잘 봐. 지금 X 땅에 X 토지가 갑이 소유인데 여기다 저당권이 있어. 저당권. 나대지에 저당권이 있다고. 그 후에 갑이 건물 지어. 이렇게 갑이. 그리고는 이 건물을 임차인이 얼마냐면 보증금이 1억 1천이야. 소액 임차인이라고. 그러면 이 건물의 소액 임차인은 대지가 먼저 경매되면 대지에 대해서도 배당에 참여할 수 있다고 그랬지. 근데 이 저당권은 봐. 저당권은 건물이 있어 없어? 그러면 저당권자는 자기보다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이 예측을 못 하잖아. 지금 나대지요. 여기에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사람 있어 없어? 상가 임차인도 없고 건물이 없으니까는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임차인 따라서 상가 임차인, 주택 임차인. 자기보다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사람 없잖아 지금.
근데 그 후에 건물 지었어. 그리고 이 건물에 임차 있는데 임차인이 주택과 상가 임차인이란 말이야. 근데 보증금이 1억이라고 봐, 서울에서. 그럼 이 사람도 대지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 아까 있다고 그랬지. 근데 이 사람보다 먼저, 저당권자보다 먼저 최우선 변제받게 한다면 따라서 예측 가능하지 못하잖아. 이 사람보다 먼저 변제받게 한다면 저당권자가 울 거 아니야. 그래서 자, 나대지의 저당권이 성립된 후, 여러분 후축조 소액 임차인은 건물에 대해서, 대지에 대해서, 건물에 대해서는 있어 최우선 변제가. 근데 대지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그래서 그게 몇 번이냐면 디귿번, 대지에 저당권 성립 후 건물이 축조되고 그 건물이 임차한 소액 임차인은 동그라미 있죠. 건물의 경락대금이다, 대지의 경락대금이다. 대지의 경락대금에서 이 정도만 해도 주택임대차 다 맞춰. 이 정도만 해도. 여기까지 이해하셔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쭉 우측 좌측 하단으로 내려와 봤더니 임대차가 종료돼서 좌측 하단으로 내려와. 빨리 쭉 벌써 내려왔더니 임대차가 종료되었다. 눈이 와. 종료. 또 손 된다. 종료. 그러면 종료가 되면 12번 동시행 해야 돼. 자, 12번 본다. 자, 임대차 종료 시 시작.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과 임차인의 목적물 변동은 동시행하되. 근데 임대차가 종료됐는데 밑으로 내려와. 임대인이 보증금을 빼주어 지체를 해.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임대인이 보증금 빼주지 않으면 첫째, 외워본다. 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법원의 명령에서 등기해놓고 이사가는 방법이 한 번 있고, 그 다음에 14번 그냥 등기하지 이사 안 가고 기어이 보증금 받고 싶으면 건물 경매할 수 있어. 근데 경매할 때는 14번 목적물 명도하고 명도하지 않고 명도 없이 집행권원회에서 경매 신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여기 잘 봐. 자,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안 해주면 임차인은 법원의 명령에서 등기해놓고 다음에 우선 변제 받을 수도 있고, 급히 이사를 가야 된다면 등기해놓고 이사 간단 말이야. 근데 안 해놓고 경매하려고 그래. 그럼 경매 오면 판결 받아서 경매를 신청할 때 건물 넘겨주고 신청해야 돼? 안 넘겨주고 신청할 수 있어? 그걸 자기 채무 이행을 집행 개시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 외워둬야 돼. 경매를 신청할 때는 반대 의무 이행해야 된다, 이행 없이 할 수 있다. 거기다가 뭐라고 하냐면 명도 없이에다 뭐라고 하냐면 명도 없이에다가 여러분들이 건물 명도 없이 하면 금방 알아들어. 근데 그 전문 용어로 뭐라고 나오냐면 임차인의 반대 의무 이행을 집행 개시 요건으로 한다, 하지 않는다. 거기다 몇 줄고 하지 않는다 그 말이야. 이게 집행 개시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그 말은 건물 넘겨주지 않고 경매 신청할 수 있다, 그런 얘기야. 아시겠어? 그러면 도대체 그러면 언제 건물을 넘겨줘야 되는가? 요거 물어봐. 언제 건물 넘겨줘야 돼? 경매 신청했을 때는 보증금 받기 전에. 배당표가 확정될 거라고 경매 오면. 그럼 배당표가 확정되면 자기가 받을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지? 그럼 다 받을 수 있으면 건물 넘겨주고 받으라는 거야. 그래서 순서를 봐. 14번에 건물 명도 없이 경매 신청해서 경락대금이 납부되고 배당표가 확정되면, 자, 목적물 명도 동그라미 쳐봐. 거기다가 보증금 수령 전에, 수령하기 전이야, 수령하고 나서야? 수령 전에 넘겨주고 보증금 수령하라. 이것이 민사집행법의 이론이다 아시면 돼. 여기까지 돼요? 해서 주택임대차는 이렇게 마치고 쉬었다가 상가임대차 배우죠.